그러면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주에서 사업하는 이종영입니다. 네, 먼저 개인적인 사정으로 화면을 켜지 못한 채로 강의를 진행하게 된 점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12월도 이제 마지막 주차가 됐고 12월 마지막 주차라는 얘기는 2021년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이 된 것 같고요. 2021년 마지막 수요 원팀 미팅 저녁 강의를 또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리더 사장님들께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냥 한 달 동안 수요일 날 강의를 진행하면서 느낀 것들은 그냥 제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요하다라고 느꼈던 부분들, 그리고 같이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을 한번 강의를 통해서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저도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강의 주제는 복제 사업이라는 단어를 좀 선택을 해봤거든요. 그냥 제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 단어 중에 하나이고, 어쩌면 쉬운 듯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어려운 게 복제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돌아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복제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이 사업에서 이 복제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고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단어를 우리가 왜 좀 곱씹어서 생각해보고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되는지를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면 올 한 해 이제 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올 한 해 혹시 복제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또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분명히 복제라는 단어가 우리가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스템 강의, A스텝이라는 강의를 1년 동안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리더 사장님들로부터 그 복제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냥 아메이는 따라만 하면 되는 사업이고 스폰서 사장님이 가는 길을 그대로 내가 복제만 하면 되는 일이다라고 수없이 많은 강의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나는 올 한 해 복제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을까? 저 스스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나는 우리 스폰서님을 복제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복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졌거든요. 지금 여기 줌 화면에 들어와 계신 사장님들도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A스텝의 8단계, 우리가 1번부터 7번까지, 꿈부터 시작해서 상담까지는 거기에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하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과 궁리들을 하시거든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꿈을 학습하고 배우고 상상하고 키워나갈 수 있을지부터 시작을 해서 뭐 결단, 명단 작성, 뭐 상담까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참 많이 고민하고 궁리하는데, 과연 어떻게 하면 복제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라 궁리를 나는 얼마나 해봤지? 나는 내가 스폰서님을 따라가기 위한, 스폰서님의 생각과 행동을 복제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과연 얼마나 많이 했었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분명히 성공의 8단계라고 했고 하나하나가 중요한 단계고 8번째 단계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그 8번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고민들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고, 이 질문이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시면 저는 그렇게도 질문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과연 내 스폰서님을 얼마나 많이 닮아가고 있는지라고 저는 좀 질문을 드렸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스폰서님이 어머니시기 때문에 일단 생긴 거는 좀 많이 닮긴 했는데 일단 사업적인 부분을 좀 닮아야 된다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한테 질문을 한번 저도 던져봤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왜 복제가 중요한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과 노력들을 투자해야겠다, 잘하려고 노력해야겠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복제가 중요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복제라는 단어 자체, 그 단어 이면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진정한 수입의 패턴, 그리고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마케팅의 핵심, 인세 수입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저 인세 수입,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돼서 나올 수 있는 수입, 우리가 OM이나 마케팅 때 들었던 수입의 속성 중에서 매달 평생 증가 상속된다라는 그런 수입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수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저 복제가 수반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저 복제가 전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1번과 7번을 A스텝을 말씀드리면 1번부터 7번까지 아무리 열심히 잘 한다고 해도 그게 복제의 과정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그게 내 파트너 뎁스에 이어서 복제되어 나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면 과연 인세 수입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진짜 진정한 인쇄 수입이 만들어져야 우리가 원하는 그 꿈을 이루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쩌면 마지막에 추구하는 목적이라고 할까요? 목표보다는 목적이란 표현이 더 적당할 것 같은데 행복한 삶을 진짜 살 수 있는 경제적인 저런 인쇄 수입의 패턴이 뒷받침이 돼야 우리가 시간에 대한 자유를 가질 수 있고 진정한 행복은 돈에서 오는 게 아니라 시간에서 오는 거거든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기억하는 순간은 그 시간에 누구와 함께 어떤 일을 하면서 보냈느냐가 내 행복의 그런 판단이 기준이 되는 것처럼 저 인쇄 수입이 기반이 된 상태에서 내가 확보된 시간으로 우리는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이런 연결고리가 정리가 되고 나니까 저한테는 저 복제가 너무나도 더 중요한 단어로 다가오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런 인쇄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진정한 인쇄 수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복제인 거고 왜 저 진정한 인쇄 수입이 가능한지 한번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인쇄 수입이라고 한다면 저는 안정적으로 들어와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산 수입이랑 인쇄 수입은 조금의 차이가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산 수입이라고 하면 뭐 음반이라든가 책이라든가 아니면 쉽게 부동산 같은 것들을 자산 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산 수입을 가지고 자산의 형태를 가지고 인쇄 수입을 만들어 나가는 건 맞는데 진정한 안정적인 어떤 환경이나 그런 영향을 받지 않는 수입이 나오는 형태이려면 그 자산의 형태가 복제가 가능한 형태여야 하거든요. 예를 들면 부동산 같은 자산의 형태의 인쇄 수입은 이런 코로나 같은 위기를 맞게 되면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월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가격 변동 같은 것들이 사회적인 영향을 너무나도 많이 받는 거죠. 책이나 음반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책을 쓰는 사람들, 음반을 내는 사람들, 수많은 가수들이 있고 수많은 작가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진짜 진정한 안정적인 지속적으로 꾸준히 나오는 인쇄 수입을 받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의 형태가 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인쇄 수입이 나올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메이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인쇄 수입은 복제를 기반으로 하는 수입이기 때문에 진정한 인쇄 수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왜 아메이에서 나오는 인쇄 수입이 자연스럽게 복제가 가능할까라고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메이를 원하는 사람들, 즉 아메이에 대한 수요가 평생에 걸쳐서 끊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아메이는 영원한 블루오션이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아메이에서 취급하는 제품이 명품 생필품이라는 거죠. 생필품이라는 건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써야 하는 것들이고 특히나 그 생필품이 명품이라는 거 요새 명품은 진짜 경기가 어려워도 오히려 더 잘 나가는 게 명품이잖아요. 사람들이 줄 서서 살 만큼. 그 명품이라는 거는 시대의 상황에 상관없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기 마련이고 그리고 생필품이라는 거 사람들이 조금 더 현명해지고 안전하고 좋은 제품을 찾기를 점점 더 원한다는 거죠. 즉 첫 번째는 아메이가 자연스럽게 복제가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명품 생필품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내가 지금의 내 삶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욕구거든요. 근데 그 수요를 채워줄 수 있는 수단, 무자본, 무경험, 짜투리 시간으로 아무런 조건도 없이 자연스럽게 복제의 형태로 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수단이 아메이기 때문에 아메이 사업은 내가 저 복제라는 단어만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그 두 가지 수요에 의해서 두 가지 욕구에 의해서 평생 복제를 자연스럽게 이뤄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안정적인 매달 평생 증가 상속되는 인쇄 수입의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제를 공부하고 제대로 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이 저도 강의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복제에도 원리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복제의 원리를 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사업과 네트워크 마케팅의 차이가 이 복제에서부터 비롯되는 거거든요. 즉 네트워크 마케팅은 특히나 아메이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윈윈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일반 사업과 네트워크 마케팅, 아메이의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일반 사업들은 자영사업들은 뭐냐면 윈 로스 게임인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메이는 윈윈 게임인 거죠. 즉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일반 사회에서는 개인이나 조직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 줄어드는 구조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 되는, 누군가와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회적인 체제가 일반 사업이라고 한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나눌 수 있는 이익이 조직이든 개인이든 많아질 수 있는 일이 네트워크 마케팅인 거죠. 즉 일반 사업이 수학 체감의 법칙, 그냥 증가될수록 줄어드는 일이라면 아메이 사업의 윈윈을 기반으로 한 사업은 수학 체증의 법칙, 뭐 저도 좀 어려운 용어긴 한데 그냥 그냥 파이가 커지는 일이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 차이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좋은 의도로 그 사람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권하는 사업이지만 그 복제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절이라는 걸 하는 거거든요. 그냥 사람들이 거절하는 이유, 아메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 기본적으로 복제의 원리,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복제의 원리를 우리가 이곳에서 배우고 이해했다면 저런 것들을 설명해서 이해시켜 줄 수 있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인 거죠. 즉 복제를 기본으로 하는 원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성공은 흔적을 남긴다라고 하거든요. 대부분의 성공자들이 남긴 흔적을 따라서 성공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메이 사업인 거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게 복제의 원리의 첫 번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리더가 되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 천부적으로 타고난 리더는 전 세계적으로 1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을 극복하고 나한테 찾아온 위기들을 극복하고 그 안에서 길러진 리더가 전 세계 5%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상위 리더에 의해서 복제된 리더가 전 세계 리더들 중에 85%가 된다고 합니다. 즉, 이 세 가지 통계 수치가, 세 가지 리더의 유형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평범한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메이 사업의 핵심인 거거든요. 아메이 사업은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무자본, 무경험, 짜투리 시간, 지역, 종교, 나이, 스펙, 학력, 아무런 제약 조건,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내 인생을 조금 더 나은 삶으로 발전시키고 잘 살고 싶고 성장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아무나 시작을 했어도 복제의 원리에 의해서 평범한 나도 리더가 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입증해낸 리더분들이 너무나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성공하신 리더분들만 해도 진짜 뭐 뛰어나신 분들도 있겠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성공하신 다이아몬드 이상 사장님들 중에서 가장 많은 직업을 가진 분들이 주부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리더가 될 수 있었던,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메이라는 마케팅, 아메이라는 사업 안에 복제의 원리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평범한 사람도 리더가 될 수 있는, 상위 리더에 의해서 복제돼서 리더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 상위 리더의 존재와 역할이 중요한 거죠. 여기 계신 모든 사장님들이 시작은 파트너로 시작하지만 누군가한테 이 기회를 전달함으로써 스폰서의 역할까지 함께 병행을 하셔야 되는 위치에 다들 있으실 거거든요. 근데 복제의 원리에 의해서라면 나는 내가 자연스럽게 상위 리더의 역할까지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이 안에서, 시스템 안에서 갖추고 배워 나가실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저 리더가 되는 세 가지 유형에서 저 85% 평범한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평범한 나도 상위 리더의 존재와 역할로 인해서 나 또한 리더가 될 수 있고 그런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사업이 주는 매력이구나, 그리고 이 사업이 주는 어쩌면 큰 장점이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거든요. 즉 이 사업 안에서 내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복제의 원리에 의해서 가능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고요. 또 한 가지 복제의 원리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복제와 복사의 차이를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복제는 영어 단어로 duplication이라고 하고 복사는 copy라고 하거든요. 복사 안 해보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복사 다들 많이 해보셨을 거고요. 복사를 하게 되면 원본이 있고 복사본이 생기거든요. 쭉 쉽게 설명드리면 찐퉁이 있고 짝퉁이 있는 거죠. 단순한 복사는 그냥 짝퉁을 만들어내는 일에 불과한 거죠. 근데 아메이에서 복사의 원리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성공의 A스텝 8단계를 8번째 단계는 복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복제라고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복제는 영혼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단순히 뭔가를 따라만 하는 행위가 아니라 영혼이 이게 좀 어려운 말이네요. 네. 영혼이 들어가서 복사는 영혼이 없는 그냥 짝퉁을 만들어내는 일이라면 복제는 내가 제대로 이 안에서 시스템 안에서 스폰서를 복제하게 되면 또 다른 나가 만들어지는 거죠. 또 다른 리더의 탄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게 복제의 원리인 거죠. 즉 스폰서와 시스템을 제대로 온전하게 복제하는 것은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 사업 하다 보면 내 사업이니까 자영 사업이니까 내 생각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나만의 방법, 내가 하고자 하는 길, 방향 그런 것들을 처음에 시행착오로 많이 겪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내가 왜 이걸 따라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 길이 잘못된 길 같고 틀린 길 같고 이 길이 더 빠를 것 같고 그런 생각들에 의해서 뭔가 나 자신만의 길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내가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나라는 사람의 주체성을 잃어버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저 복제의 원리에 의해서라면 시스템과 스폰서를 온전히 제대로 복제하는 것은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재창조되는 거죠. 그래서 나로 인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또 한 번 재창조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전달하는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가 만들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진짜 글자 하나 차이지만 복제랑 복사는 너무나도 많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단순한 복사로는 성공할 수 없겠다. 그냥 단순히 복사만을 해서는 내가 지금 스폰서님이 가 계신 그 위치에 올라설 수 없겠다. 내가 그분의 마음까지 복제하려는 스폰서님의 생각까지는 따라갈 수 없겠지만 행동 그리고 습관 뭔가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으며 어떤 생각으로 저런 행동을 했으며 거기까지 판단할 수 있는 즉 영혼을 가지고 복제를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반복해야겠다는 생각이 저도 다시 한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복제와 복사의 차이를 우리가 조금은 인지하고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조금 더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고요. 그러면 누구를 복제할 것인가 라는 거에서 진정한 스폰서를 복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스폰서를 이미 만났고 그리고 내가 그 진정한 스폰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고 진정한 스폰서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리더가 일단 진정한 스폰서인 거죠. 사업을 아무리 잘해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진정한 스폰서가 아닌 거죠. 그 사람을 내 영혼을 담아서 복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시스템대로 하는 리더. 온전히 시스템에 플러그인 되어 있어서 팀의 방향성, 스폰서의 방향성대로 시스템에 맞춰서 사업을 성장해 나가는 핀업하는 그런 리더들을 진정한 스폰서라고 하고 내 스폰서가 이 세 가지 조건에 충분히 부합하는 사람이라면 온전하게 복제해야겠다. 마음까지 제대로 복제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 성장하는 데 마음이 많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요. 그럼 이런 복제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들, 복제의 핵심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스템이라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복제의 핵심에 총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를 자동차에 한번 비유해 보자면 시스템이라는 게 이 차를 움직일 수 있는 엔진과도 같은 거죠.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는 엔진과도 같은 거고요. 아래 보이는 팀워크 같은 거는 그 엔진을 가동시키기 위한 윤활유, 그러니까 기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엔진이 있고 기름이 있어야 우리가 이 사업을 온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하듯이 이 사업을 온전하게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시스템은 뭐냐면 그 안에서 내가 성공자의 생각과 행동과 습관을 배워나가는 거죠. 내가 저것들을 배워나가려는 노력 자체가 시스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는 거는 한순간에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데 그런 것들을 이미 우리는 원팀이라는 시스템 안에 지금 들어있잖아요. 그 안에서 여러 성공하신 리더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은 그분들이 먼저 누군가 성공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성공자라고 한다면 미국의 덱스 헤거라든가 아니면 창업자분들이라든가 그런 성공자분들의 생각과 행동과 습관을 배워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수십 년간 반복해서 만들어 놓으신 게 원팀이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 안에 속해 있는 우리들, 아직 다이아몬드라는 핀, 보석핀에 해당하지 않는 우리들이 그분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도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이 안에 모여서
그분들의 생각, 그분들의 행동, 그분들의 습관을 하나하나 배워나가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시스템인 거죠. 즉 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 일관성, 지속성, 반복성인 거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시스템이고요. 그것을 지속 반복하게 해주는 것도 시스템이고 그 안에서 반복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시스템이라는 거죠. 반복이 수반돼야만 복제가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그 반복을 우리가 의지대로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이라는 게 필요한 거고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관되게 그런 것들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고 지속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 복제의 핵심이 내가 얼마나 이 시스템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가. 여러 가지의 시스템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될 수 있는 게 미팅이라는 거고요. 그냥 시스템이란 단어가 잘 안 와닿으시면 나는 얼마나 미팅을 일관되게 지키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미팅을 지속적으로 참석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미팅을 반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가로 이렇게 바꿔서 한번 적용시켜 보셔도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 미팅 아니면 뭐 고개도로 앞에다가 주어를 붙이셔서 적용시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반복 수반되어야 복제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저 시스템을 굴러가게 해주는 게 팀워크라는 거죠. 아메이 사업의 본질이 내가 이 사업 누군가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그 옳은 일을 지속하는 것 자체가 이 사업의 핵심이고 본질인데 옳은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동기부여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그렇게 의지가 강한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의 환경에 의해서 동기부여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장소가 미팅이라는 거고 미팅 자체가 팀워크인 거죠. 미팅은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최소 인원이 2명인 거예요. 그럼 그 2명 사이의 팀워크로서 우리가 미팅을 만들어 나가는 거고요. 지금처럼 줌을 통해서 몇십 명, 몇백 명이 모여서 팀워크를 통해서 저 시스템이 굴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죠. 이 하나하나의 그런 시스템 팀워크라는 주제들이 복제의 핵심 꼭 필요한 단어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성공은 자신 스스로에게 의지하면 되지만 큰 성공은 반드시 그룹에 의지해야 한다고 중국인가 대만인가 큰 리더분 홀리첸 리더분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아무리 내가 개인적인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내가 사업을 잘해도 작은 성공 혼자 할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내가 보석핀을 가기 위해서 파트너를 키워내야 하는 일 그리고 그 파트너가 파트너를 또 만들어내고 그룹을 만들어내고 뭔가 그 그룹을 성장시키려면 나부터가 어떤 큰 그룹 안에서 의지해서 그 그룹의 힘을 빌려서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의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팀의 능력, 팀의 환경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그룹을 성장시킬 수 있고 그룹을 만들어 나갈 수 있고 이 그룹 안에서 더 큰 성장과 성공을 해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려면 우리는 그 팀 안에서 먼저 다른 사람이 성공하도록 도와준 다음에 자신의 성공을 도모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기반이 먼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어쩌면 우리가 원팀이라는 이런 정말 멋진 시스템 안에서 팀워크를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의 생각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고요. 세 번째, LOS의 힘이라는 거죠. LOS의 힘. LOS는 생명줄이라고도 하거든요. 복제의 핵심이 되는 어쩌면 복제의 한 단면이라고 할까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 저 LOS라는 것들이 뭐 예를 들면 퍼즐로 봤을 때 이어서 붙여보면 그게 복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제를 뭐 이렇게 물건으로 칭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복제의 한 단면을 딱 떼어내봤을 때 생긴 게 어떤 모양이냐라고 하면 전 LOS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LOS의 힘이 생각과 방향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스폰서 나 A, B 그 그림 안에서 4명이 가진 생각과 행동과 그 방향성이 같게 되면 그 힘에 의해서 복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나갈 거라는 거고요. 그게 뎁스의 깊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위스랑 뎁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사실 우리가 인정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형태가 위스랑 뎁스로 나눠져 있다라고 본다면 복제에서 핵심이 되는 거는 뎁스거든요. 저 뎁스가 내가 얼마나 잘 내려갈 수 있는지 온전하게 복제될 수 있는지가 내 사업에서 받을 수 있는 인정과 보상의 그런 크기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인세 수입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 저 LOS의 힘이 똘똘 뭉쳐서 단단해야 되는 거죠. 저 LOS라는 생명줄이
끈끈하게 연결돼 있어야 그게 그 복제의 한 단면이 될 거고 그게 퍼즐처럼 이어져서 붙여졌을 때 멋진 하나의 방향성을 가진 뎁스가 완성이 되면서 인쇄 수입이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복제의 핵심은 LOS의 힘이다 라고 한번 말씀드려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멘토십을 가진 영향력을 갖춘 사람들이라는 거죠. ABO라는 사람 자체가. 흔히 영향력이라고 하면 인플루언서들 많이 생각하실 텐데 그분들은 불특정 다수한테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의 컨텐츠로 인해서 유튜버들처럼 아니면 뭐 BTS나 이런 가수들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인데 ABO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업에 대한 기회, 제품에 대한 그런 감동과 경험을 전달함으로써 분명히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우리가 이 ABO로서의 진정성을 갖는다는 것 자체 그리고 아메이 핵심 가치인 정직과 신뢰, 인테그리티를 지켜나간다는 것 자체가 복제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얼마나 진심과 그런 정성을 담아서 이 사업에 대한 기회를, 제품에 대한 감동을 전달하는지에 따라서 그게 복제될지 말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정직과 신뢰 있는 모습으로 어떻게 비춰지는지에 따라서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노력하고 뭔가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게 복제가 될지 말지 결정이 되는 거죠. 복제라는 거는 누군가가 나를 보고 복제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너를 복제시켜야겠다라고 해서 복제가 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진심으로 동해서 내가 저 사람을 복제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어야 진정한 복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내 영향력이 발휘가 되는 거고 내가 멘토로서의 역할, 멘토십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ABO로서의 진정성을 먼저 갖춰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업의 핵심 가치인 정직과 신뢰, 뭐 6가지 모두 다 갖추면 좋겠지만 그중에 가장 대표가 되는 가장 중요한 저 정직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업을 내가 진행했을 때 그때 내 영향력이 발휘되기 시작하면서 복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는 스폰서랑 파트너 사이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LOS를 온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거는 내가 가진 영향력인 거죠. 내가 가진 진정성이고요. 내가 가진 이 사업에 대한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그 모습이 스폰서 파트너와의 관계심인 거고 신뢰가 되는 거고 그 영향력을 통해서 복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나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영향력, 멘토십 또한 복제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복제의 핵심은 조직 문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원팀이라는 거거든요. 아까 자동차로 비유를 드렸다면 이 조직 문화 원팀은 그 자동차가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환경인 거죠. 환경. 길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환경. 그래서 저는 복제가 원활하게, 온전하게 나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온전하게 이루어지려면 명품 그룹의 조건을 갖춰야 되고 그런 이미지들을 우리가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명품 그룹의 조건은 우리 개개인이 해야 되는 이 자리에서 역할들을 잘 해내면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미 리더 사장님들에 의해서 원팀하면 진짜 잘 성장해 나가고 있는 팀, 진짜 이런 온라인부터 시작해서 뭔가가 잘 갖춰진 팀이라는 이미지가 이미 갖춰져 있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일지, 우리가 이 조직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온전한 복제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인지 저는 저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건 우리 팀에 대한 시스템도 있지만 기업이 해야 되는, 아메이가 해야 되는 역할도 있지만 저것도 저는 완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인 거죠. 사실 제품의 품질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브랜드 이미지, 회사가 해야 되는 역할들은 이미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시스템이라는 원팀이 해야 되는 역할도 완벽히 갖춰져 있고 스폰서님이 하셔야 되는 역할도 완벽히 갖춰져 있다고 한다면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저기 개인이 해야 되는 역할. 아까 그 영향력이라는 부분에서 반복될 수도 있겠지만 나라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외적 이미지, 나라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내적 성장과 관련된 품성, 인성, 그리고 내가 보여주는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이 진짜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힘이고 그 그룹 안에서 나도 사업하고 싶다. 그 그룹과 함께 하고 싶다. 그게 복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복제의 힘 5가지를 좀 살펴보면 나라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내가 먼저 변화하고 내가 먼저 성장하고 내가 먼저 무언가를 시도하고 따라하려고 온전하게 제대로 복제하려고 노력할 때 그게 기반이 될 때 그 다음 복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무언가를 복제하려는 노력, 그리고 제대로 변화하려는 노력들이 복제의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고요. 이 복제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성공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행동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면 simple is the best라고 했거든요. 복제는 무조건 반드시 심플해야 된다는 거죠. 간단해야 된다는 거죠. 어려우면 누가 복제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저 복제라는 단어가 이 사업의 원칙과 기준이 되셨으면 좋겠거든요. 사업 특별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 자리에서 제대로 배우고 배운 것들을 제대로 익혀보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전해보고 그리고 전한 것들을 그들이 제대로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이 프로세스가 그냥 선순환이 돌면 아메이 사업은 제대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선순환이 되려면 배우고 익히고 행동하고 가르치고 이게 선순환이 되려면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아메이 사업의 일련의 모든 활동들이 내가 하고 있는 생각과 행동들이 복제가 가능하도록 원칙과 기준을 세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줌 미팅에 들어와 있는 모든 분들이 사업을 시작한 시기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그리고 이 사업을 배운 스폰서들도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우유 스토리는 다 똑같은 거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데모는 다 똑같은 거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STP는 다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듣고 있는 A스텝 1번 꿈부터 8번 복제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10코어 1번 책 읽는 것부터 10번 건강관리까지 리더 사장님들별로 약간의 내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틀은 다 복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처음 접하는 그리고 이미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으로 성공하신 그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왜냐하면 심플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먼저 진행하신 스폰서 사장님들, 원팀의 리더 사장님들께서 그 복제라는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배우기 쉽게, 우리가 익히기 쉽게, 우리가 행동하기 쉽게, 우리가 누군가한테 전하기 쉽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럼 우리 또한 이런 것들을 내 사업의 원칙과 기준으로 세워놓고 이 프로세스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복제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똑같이 따라하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죠. 밀착해서 제대로 배우는데 우유 스토리를 가르쳐줬는데 커피 스토리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커피가 싫어. 맥주 스토리로 할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뭐 한두 번은 괜찮아요. 뭐 다른 거 먹어볼 수도 있죠. 근데 맥주는 뭐 미성년자는 아메를 못하는구나. 네, 그냥 우유로 하세요. 네, 초코 우유까지는 괜찮습니다. 딸기 우유까지는 괜찮은데 우유 스토리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똑같이 따라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데모도 마찬가지고 STP도 마찬가지고 각자가 다른 걸 하게 되면 각자가 다른 색깔을 내게 되면 리더 사장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 밑에 뎁스에 가면 똥색 된다고. 아예 그냥 듣도 보지도 못한 색깔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따라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밀착하셔야 되는 거죠. 저 복제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저 밀착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밀착하지 않으면 복제할 수가 없어요. 그냥 멀리서 떨어져서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보고 판단하는 거랑 바로 옆에서 밀착해서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그 행동을 하기 전에는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밀착해서 지켜보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혜를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스폰서이시고 집에서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집에 들어가면 전혀 다른 모습이긴 하시거든요. 그냥 그냥 엄마예요, 엄마. 다들 생각하시는 그 엄마의 모습이지만 그 엄마의 모습 속에서도 배울 게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생활이 사업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것들, 자연스럽게 내뱉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밀착해서 배운다라는 게 저는 복제에 있어서는 키워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고요. 복제라는 것 자체는 내가 먼저 하는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이 따라하는 거, 따라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따라하는 거. 그게 기본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을 잘 듣는 리더가 되라. 이거 세 가지는 덱스테이거 사장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진짜 이렇게 그대로 쓰여 있었어요. 쓰여 있었대요. 똑같이 따라하라고 말씀하셨고 말을 잘 듣는 리더가 되라. 자기 생각을 버리고 리더만이 리더를 키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즉 내 생각을 버리라는 건 뭐냐면
이미 성공하신 분들이 이 길을 먼저 나아가셨고 그분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내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내가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뭔가 조금 더 더디게 갈 수도 있고 물론 더 빨리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지름길이 아닌 길로 갈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리더가 되면 내가 키운 리더들도 각자의 생각들을 가지게 될 거고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궁극적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그 복제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제라는 것들을 통해서 성공을 만들기 위해서는 말을 잘 듣는 리더가 되라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먼저 내려놓는 어쩌면 가장 힘든 부분이 될 수 있겠고 쉽지 않은 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해내야만 하는 부분 반드시 해야만 하는 부분이 저는 저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된 리더가 온전한 리더고 제대로 된 리더고 그런 리더가 리더를 키워낼 수 있는 거죠. 내가 아직 리더가 되지 않는 이유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아직 리더가 되지 못한 이유는 아직 제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구나라는 거고요. 내가 아직 리더를 키워내지 못하는 이유는 내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얼마나 많은 복제를 하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 내 생각을 투입하고 있는지를 진짜 많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리더만이 리더를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복제를 어떤 단어로 정의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복제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단어 자체는 어려운 단어가 아니겠지만 그 단어를 내가 행동으로 옮기려고 실현을 시키려고 하다 보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 쉽지 않은 일을 해내려면 책임감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책임감이 내가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 순간부터 우리는 복제라는 걸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사업에 대한 책임감일 수도 있고요. 내가 이 사업을 전한 그 누군가에 대한 책임감일 수도 있고 내가 이 온전한 책임감을 갖지 않으면 제대로 된 복제를 시킬 수가 없는 거죠. 복제가 이어져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원본이기 때문에. 짝퉁만을 많이 만들어내고 싶진 않거든요. 나로 인해서 온전한 복제가 이루어져서 나 또한 인세 수입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고 그 누군가 나를 통해서 이 사업을 전한 나 때문에 누군가가 꿈이 없어지면 안 되고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성공을 못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이 복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 복제라는 단어를 책임감이라는 정의로 강의를 마무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장을 한번 정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물론 생각과 행동과 습관을 복제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폰서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스폰서님의 마음을 복제하려는 노력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마음을 이해하고 복제하려는 노력이 어쩌면 생각과 행동과 습관을 복제하는 조금 더 수월한 방법이 되지 첫 번째 단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복제는 책임감이다라는 주제로 저부터 책임감 많이 느끼고 그리고 조금 더 팀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리더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복제라는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